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바로 이어가 보죠.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응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 의원과 네,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의원님, 저 경기도 얘기 좀 뒤에 가서 좀 더 해보도록 하고 네. 일단은 어제 있었던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이 현장 조은석 특검이 발표를 했고. 조은석 특검이 발표했고 그 이에 이제 특검보가 네, 네. 설명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리해 볼 텐데 일단은 이것도 먼저 여쭤볼까요? 어제도 1인 시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네, 네. 의원님 1인 시 하는 모습 생중계하고 그렇죠. 또 전화 인터뷰까지 했었는데 네, 네. 많은 의원분들이 본회의장 쪽으로 네. 이제 본청 들어가면서 호응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5주차 5주차. 1인 시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내란 척결과 국민의힘 해산 촉구 예. 1인 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국회의사당 앞에 국민의힘이 농성장 텐트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의 내란 척결 관련 법안들을 발목을 잡고 있어요. 민생 법안 발목을. 네. 그런데 그 수준이 그램핑 수준이에요. 그램핑 수준. 안에 난로 설치해 놓고 TV까지 갖다 놓고 그래서 TV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옆에서 제가 처절하게 간절한 심정으로 딱 1인 시를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는 대단히 좀 불편해하고 있죠. 제가 국민의힘 제압을 위한 1인 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보다시피 저쪽 뒤에 텐트가 있잖아요. 텐트가 글램핑 수준이고 또 평일에 하는 정치쇼 위주래요. 휴일날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요. 안에서는 실제 국회 안에서는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토요일 일요일 했잖아요. 네. 근데 아예 닫아버리고 주말은 비우고 행사 때만 잠깐 여는 그런 개념이니까 마치 정치 드라마 촬영지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하고 있는데 그럼 예. 이런 시위하면은 그냥 저는 반대편에서 또 그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많이 오가면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동참을 해주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시비를 가끔 걸어와요. 얼마 전에는 당직자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내란 척결 외치는 저에게 또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 또 필리버스터 비판한 저에게 이상한 소리 한다고 짓거리고 가더라고요. 어저께는 우재준 국회의원까지 와갖고 또 시비를 걸고 있어요. 쇼한다 하면서 갑자기 자다가 봉창 뚫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5대 악법에 대해서 자기당 토론을 하자 이런 식 현장에 와갖고 그래서 언성을 좀 높인 적이 있었는데 네. 국민의힘은 이런 시는 국민에 걸린데도 저들은 되고 나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 글램핑 수준의 네. 그 천막시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인 시하고 네. 있는 김병주 의원의 모습 네,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응원하는 네. 그런 목소리 의견을 많이 주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 이어가시는 건가요? 네. 지금 다음 주 또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네.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 농성장이 철수하지 않는 한 제가 국민의힘 제압해서 국민의힘 해산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맞대응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네. 네. 자, 1인 시 이어가고 있는 이 추운 겨울에 네. 국민의 힘을 향해서 내란 전단 재판부 펼쳐야 된다. 또 국민의힘 해산하라 이렇게 외치고 계신데 어제 있었던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180일 수사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반적인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봐요. 네. 실제 내란에 대한 전체적인 얼개가 맞추어진 면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변이 많습니다. 드러난 것보다 밝히지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밝히지 못한 게 많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좀 집중해서 수사를 하고 밝혔다고 보고요. 좀 미진한 분야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는데 계엄군이 투입된 때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국무회의하고
사실 이번에는 사법부에 대한 조의대 대법원하고 법원 행정처가 긴급 회의를 하고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고 그 다음에 12월 4일 날 보면은 당정대 회의를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한 몸이었을 텐데 국민의힘에 대한 그러한 수사도 미진하고 또 수사 과정 안에서도 보면은 김건희와 연계된 가능성이 많은데 김건희 그를 풀어주는 그런 형태의 무관하다는 형태로 이렇게 발표한 걸로 봐서 그 분야도 좀 미진하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엄에 대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 12.3 내란을 했는데 12.3 내란 이후에도 비상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에서 오비 HID 요원들 불행 요원들을 이용을 해서 뭐 청주공항을 폭파를 하고 사드 기지 네. 폭파 뭐 암살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된 거는 전혀 수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미진하다 보이고 그래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내란 특검팀에서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건희가 관여된 정황들이 여기저기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인영 메모, 방첩사령관의 메모에 보면은 체포 대상에 최재형 목사가 나오잖아요. 네. 최재형 목사는 누가 였겠습니까? 김건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최재형이었을 텐데 이런 거고. 디올배. 12.3 내란이 일어날 때도 그 전날하고 그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발표됐듯이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과 예. 문자를 주고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22년 11월부터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뭐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윤석열은 좀 떠벌리고 다니는 형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밖에서만 떠벌리고 다녔겠습니까? 안에서 네. 김건희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수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윤석열이 여기저기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 네. 조사로 드러났는데 왜 유독 김건희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느냐. 네. 어제 특검 발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들 그럼요. 하셨을 거예요. 네, 네. 이것도 종합 특검을 통해서 제2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내란 전단 재판 그럼 도대체 언제 할 거냐?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다. 네, 네. 내란 전단 재판부 얘기 이것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 21일부터 24일까지 다시 국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그런데 21일부터 열리면은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지켜야죠. 네, 그래서 사실 그거 지난주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 사실은 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위헌 시비를 걸 수가 있으니 좀 돌다리로 두드려 가자라고 해서 위헌 시비가 걸릴 만한 것들은 빼고 하자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수정하고 아마 다음 주 21일이나 22일쯤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 내 연내에는 처리가 네. 된다. 필리버스터가 있긴 하겠지만 24시간 네. 후에는 그렇죠. 종결할 수 있으니까 네. 시간 문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번 특검 이게 수사 결과를 보면서 수사 능력의 문제냐 아니면은 네. 뭐 구조상의 한계냐 아니면 이것도 결국 뭐 사법부 때문에 그런 거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내란을 보는 관점의 문제와 의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내란의 관점이 내란 특검에서 좀 안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내란은 사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나라를 훔치려고 하는 역적이었잖아요. 네. 역적이나 역적. 마찬. 나라를 훔쳐서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네. 내란에서는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장기 집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중차대한 일인데 마치 형사 수사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수준으로 내란 특검에서 보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유지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역적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단도 편성되고 보면 특별재판도 편성되고 3족을 멸할 정도로 네. 법정 최고형을 했기 때문에 내란이나 역적들이 많이 방지가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것도 저는 나라를 훔친 역적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너무 내란 특검에서 조금 보는 관점이 아니라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란 특검에서 수사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엔 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단이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규모로 보면은 수사관까지 하면 한 260명으로 구성이 되고 6개월 동안 한 걸로 봐서는 좀 미진한 게 많죠. 사실 지금 발표한 것이 우리 민주당에서 저와 박선을 비롯해서 국정 청문회 때 멤버들 하고 일부 인원들이 밝혀냈던 거에 조금 더 나간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보 받아서 대부분이 밝혔던 내용을 네. 확인하는 정도의 작업이었는데 의혹 제기하고 제보 받은 내용 중에서도 수사 안 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지의 문제, 내란을 보는 관점의 문제가 좀 아니랬다라고 네. 보였죠. 그래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의 핵심 전제였던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제 계엄 이후에 군 지휘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던 4개의 인사안이 있었다. 이거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밝힌 내용이에요. 처음으로 밝힌 내용인데 방첩사가 네.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방첩사 지휘부를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방첩사 지휘부에서 고강도 자체 감찰 조사를 했어요. 아주 잘한 거죠. 왜냐하면 내란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인원은 방첩사에서 야전으로 방출을 시켜버리려고 또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했는데 네. 그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주 놀라웠고 일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 명단이 나온 거예요. 블랙리스트 30여 명 이상 나왔고 네. 거기는 3개 분야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하나는 방첩사 내에서 윤석열에가 협조할 세력과 윤석열에 반대할 세력들 네. 구분해서 만들었고 또 하나는 법무관들 군 법무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장군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인데 법무관 블랙리스트가 왜 있었겠습니까? 비상계엄이 일어나면은 군사법원에서 민간인들의 13개 유형과 포고령에 대한 재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우호적인 재판관들, 군 법무관들 배치해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특히 법무관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실제 계엄이 성공한 이후에 숙청할 사람과 계엄을 강화할 인원을 구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죠. 또 하나는 명단이 그동안 장군들의 진급을 방첩사 여인영이가 좌지우지했다. 아마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밝혀야 되겠지만은 네. 왜냐하면은 12.3 내란 이전에 여인영이가 23년 11월에 사령관이 된 이후에 2번의 인사가 있었어요. 봄 인사, 가을 인사가 있는데 장군 인사가 한 달 전에 장관한테 보고를 했더라고요. 장군으로 진급 승진시켜야 될 사람 명단을. 근데 그것이 거의 다 90%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것도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시킬 사람들 위주로 네. 선택적 정보를 만들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자기들의 또 인사안을 4개 안을 만들어 놓은 자료가 나왔어요. 그 중에 참모총장은 방첩사령관이 지금 쓰리스타인데 포스타로 승진해서 육군 총장을 하고 네.
지작사령관인 강호필을 합참의장 시키는 안이 A, B, C, D 안 모두의 상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상계엄을 성공한 이후에 계엄 여인영은 군사를, 네. 여인영은 육군총장. 참모 육군 참모총장으로 승진해서 가고 강호필을 강호필을 합참의장으로 하는 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네. 뭐 꼼꼼히 준비를 해 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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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까지 네. 다 마련해 놨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여인영 같은 경우는 계엄 전제에 살생부를 작성했다. 제거 대상, 뭐 키울 대상 나눠서 작성했다. 당연하죠. 이것도 제거 참- 대상은 블랙리스트고 블랙리스트고, 키울 대상은 그러니까요. A, B, C, D 안에 다 포함을 해서 진급 명단, 승진 명단, 주요 네. 지휘관 명단을 A, B, C, D 안으로 만들어서 음.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네. 제거할 명단, 숙청할 명단, 자기들이 키울 명단 딱 해서 방첩사가 주도가 됐는데 아마 이것이 여인영 혼자 했다기보다는 누구 해주십니까? 아마 이거요? 김용영과 관련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내랑. 다 논의를 통해 가지고 네. 준비했던 게 아니냐. 김용현이 뒤에 네. 있는 게 또 아니냐라는 네. 지적. 아, 그러니까 이 장군 인사는 장군에 대한 인사권은 네. 군 정권이기 때문에 장관, 육군 총장이 육군 인사는 해요. 그런데 여인영이라는 방첩사령관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정농단 김건희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군 내부에서도 네, 이렇게 월권을 보여준 상황 이게 네. 좀 드러났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내란에 관련된 것들은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잊혀진 인물이 있어요. 김태효. 네. HID를 방문한 김태효. 이런 것들은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기도 안 하고 됐죠.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조사를 짚어봐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예. 사실 의혹이 제보를 받아서 의혹이 제기됐고 어느 정도 확인됐던 사항을 이번에 내란 특검이 확인 안 된 분야가 김태호 의학과 관련된 내용이요. 안보실 1차장. 이미 윤석열은 22년 11월에 나한테 비상대권이 있다면서 비상계엄을 암시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일어난 것들은 대부분이 비상계엄을 위한 관련성이 있는 활동이 꽤 많아요. 그 이후에 23년 6월경에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HID 부대를 방문하잖아요. 네. 안보실 이 차장이 거기 가는 적이 없어요. 김태호는 군대를 관장하는 게 아니라 외교 쪽을 전문으로 그렇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했었고 여러 가지 훈련 사항도 점검을 하고 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HID 요원을 선발을 해서 안보실 내 TF를 구성을 해서 위기관리센터에 위치를 시키고 3-4명으로 그 대통령 직보 라인을 만들었는데 이 보고를 그 김태호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런 것도 왜 직보 라인을 만들어서 TF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다 이 비상계엄과 사전 작업을 위한 또는 동향 파악을 위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한 수사가 전혀 그렇네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되는 거죠. 사실 김태호 1차장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안보 분야에 좌지우지하는 실세였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야가 빠진 걸로 봐서는 내란 특검이 실제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기 쉬운 분야 위주로 수사한 것이 아니나 싶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또 HID 요원 또는 불행 요원 들이 오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비상계엄 이후에 비상계엄에 대한 전제 조건 혼란한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후에 만들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뭔가 하면은 오비 요원들을 시켜서 청주 공항을 폭파한다든가 맞아요. 사드 기지를 폭파한다든가 네. 이런 계획을 하려고 대기했던 인원들의 제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좀 불안했습니까? 네, 이 오비 그렇죠. 블랙 요원들 빨리 네. 이제 돌아와라 이런 네.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이제 돌아오십시오. 네, 예. 뭐 수류탄도 받고 예. 총도 받고 임무를 대기하고 있는데 임무 해제가 비상계엄 안 해제 내려왔어. 결의안이 된 이후에도 임무 해제가 안 내려와서 본인들이 오히려 불안해한다. 예. 임무 해제를 해달라라는 그러니까요. 제보가 있어서 그때 김선효 그 국방부 차관이 공개적으로 법사위인가 어디 상임위에 와서 복귀해라 뭐 이런 것도 얘기를 맞아요.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이 김건희는 물론이고 뭐 조이대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네. 무혐의 준 네.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하고 있지만은 오비 블랙 요원 또 네. 김태효 그리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조이대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 네, 근데요. 분명히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이 걸리면은 사법부하고 행정부를 관장하고 통제하게 돼 있고 네. 두 사람은 고스란히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사법권을 고스란히 계엄 사령부로 이양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 반대되는 성명 하나도 안 냈지 않습니까? 그 미양 준비를 한 거죠 밑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겨우 뭐 서면으로 보내갖고 그러니까요. 답변을 받고 예. 끝낸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내란 특검에 방문을 했었어요. 사법부 수사 촉구를 위해서 그때는 내란 특검 대응위원장 자격으로 3대 특검 대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내란 특검을 방문해서 사법부 조이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빨리 압수수색을 해라. 왜냐하면 12월 3일이 그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네. 1년이 지나면 통신 기록이 사라지잖아요. 12.3 내란 이후에. 그래서 빨리 압수수색을 해라 했더니 그쪽 답변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은 허락하는 데가 어디예요? 법원이잖아요. 판사들. 그래서 해주겠느냐라는 소극적인 답변을 해서 아주 실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란 특검이 의지가 좀 약했다. 내란을 보는 관점이 좀 뭐라고 할까 중대성 인식에서 온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급하신 것이 역적이고 역모인데 네. 왜 이렇게 강하게 하지 못했느냐, 재빨리 진행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이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데요.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도 종합특검, 뭐 2차 특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차 특검, 2차 종합 특검은 필히 돼야 됩니다. 필히 돼야 왜냐하면은 된다. 지금 이제 그 내란 특검에서 수사 권한이 국수본으로 넘어가고 네. 군권은 군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것을 이원화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과 민간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군대에서 물론 안규백 장관이 특별수사단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군내 거만 하지 군과 연계된 걸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국수본에서는 군인에 대한 수사를 못 해요. 네. 그럼 이원화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수사를 해요? 비상계엄은 계엄사령부가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다 관장하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 연관성이 있는 수사인데 네. 그래서 종합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네. 내란 특검만으로는 이게 전혀 드러나지 않은 조사도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네.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꼭 해내야 된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축구에 비교한다면 예. 이제 내란에 대한 수사가 아. 전반전이 끝났고 예. 후반전이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네요. 네. 국민들이 어제 이 조사 결과 딱 보고 끝났다는 생각을 다 이제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국민들의 궁금증 또 네. 의문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노상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뭐였냐면 네.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 원에 대한 추징 또 압수된 상품권 몰수해 달라라고 검찰이 징역 3년을 노상원에게 그렇죠. 구형하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구형보다
낮은 선고형이에요. 이 판단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구형이 좀 낮은 면은 있는데 네. 의미는 있다고 봐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형량이 낮았지만은 판결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죠. 왜냐하면은 법원이 노상원이에 대한 행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내란에 대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내란에 그럼 대한 것은 앞으로 아니었죠. 내란에 대한 것도 다 유죄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여기서 한 것은 개인정보 군사 기밀에 군사 대한 기밀. 거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청탁성이잖아요. 네. 진급 돈을 받아서 진급 이렇게 하는 그런 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유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보사 요원들에 대한 거, HID 명단을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해서 제2수사단을 만들고 또는 뭐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고 이건 다 내란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이 유죄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내란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판결이 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실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네. 이걸 이제 준비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한 이 부분들, 또 이 정보 그렇죠. 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낮지만 판단이 됐지만 네. 이 부정선거 수사 그 의혹 수사할 사람들을 구성한 거, 네. 이걸 왜 구성합니까 노상원이? 그러니까. 구성하고 결국엔 우리가 내란의 밤 때 봤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갔던 군인들 네, 모습들. 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이 내란에 대한 판단, 뭐 법적인 판단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이 틀, 이 얼개는 좀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이번에 네. 또 인정된 게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2수사단을 편성해야 되는데 네. 그 정보사 관련 요원들을 명단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비밀을 그 군의 비밀을 다루어야 되는데 민간인이 받은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유죄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받은 명단을 가지고 본인이 수사단을 만들려고 했고 네. 또 거기다가 선관위 직원을 체포해 와서 야구 고문하려고. 방망이, 예. 망치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문을 해서 예. 그 22대 총선이 그 실제 허위 조작됐다. 그런 것들에 가짜 이런 것들을 위증을 받아내는 거죠. 가짜 증언을. 그래서 22대 국회는 무효다. 네. 그래서 국가 입법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개헌을 해서 장기집권을 가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란에 관계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단 명단을 받은 것이 유죄였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오는 운용에 대한 모든 것은 유죄가 되고 거기는 내란에 합당한 법정 최고형을 줘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지금 속보가 특검에서 김건희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네. 이런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뭐 구형에 이어서 선고 공판까지 한 달 정도 뒤에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헌재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을 18일 그러니까 모레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추 1년 만인데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건지 아니면 아쉬움을 표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뭐 후회라기보다는 네. 자기의 어떤 감명을 받기 위한 저런 얘기로 보이고요. 저 말할 기회가 없었다. 그때 안가에서 인물 봤잖아요. 네. 그때 윤석열 혼자 막 떠들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끼어들어서 반대하고 싶었는데 반대할 그 시간이 없었다 또는 네.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끝나고 나서 얘기하면 되죠. 남아서 진짜 반대한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을 걸고 윤석열 화낼까봐. 네, 화낼까봐 화가 무서워서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한 측면에 보면은 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의사소통이 위험한 수준까지 갔다. 윤석열 얘기하는 거를 누구도 지금 반대하지 못했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뭐 지금 한독수든 뭐 누구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마음속에는 뭐 네. 나 잘못된 거 그래서 알았다. 뭐 그랬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자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하나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네.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잘 법적으로 안 맞는 거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고 토의하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로도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네, 네. 그런 그렇지만은 주장 저는 아니냐? 봤을 때 예. 조이대의 개변이라고 봐요. 뭐 말할 기회가 있어야 뭐 말을 하고 말할 기회가 없어야 합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끝나고 난 말하는 거죠. 유역 감찰관 법무부는 직을 던졌잖아요. 그렇네요. 직을 던질 기회가 있어서 던진 겁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국장급 이상 회의 오라고 했는데 거기 가면은 네. 내란에 부하 수행하는 거니까 본인 법무장관 찾아가서 나 여기 회의 못 가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회를 만들어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네. 변명에 불과하다. 네, 조지호 청장의 네, 발언. 네. 그래요. 이미 네. 지나서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이제 통일교 로비 의혹 이것도 경찰이 어제 오늘 계속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한학자 피의자 적시를 했고 그다음에 뭐 전재수 의원실도 어제 압수수색을 한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을 도입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완전 물타기 아닙니까? 물타기다? 정치적인 물타기죠. 지금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고 지금 수사단이 꾸려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지금 뭐 무슨 특검 운운하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물타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종합특검 우리 해야 된다고 하고 필요성이 돼도 되고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그런 것들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죠. 특검은 어떤 정치적인 방패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종합 특검 얘기,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걸 통일교 특검으로 네. 맞받아치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종합특검을 무산시키려고 예. 하는 정치적인 물타기 또는 정치적인 어떤 수단으로 쓰는 거죠. 이걸. 네네. 그래요. 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은 경찰 수사 먼저 지켜보자 이런 네.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럼요. 경찰 수사도 지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도 전문가라고 저희가 앞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병주 의원이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해주실 경기도 이슈 이것도 좀 궁금한데 역시 이제 교통 문제가 또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떤 겁니까? 지금 별내선 8호선이 별내역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기 암사를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별내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기차 노선을 변경시켜서 3번을 빼고 암사에서 출발하는 걸로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서울 시민의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고 경기 지역에 도민을 출퇴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것은 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운용하는 책임이 있지. 네. 거기를 거쳐가는 것이 구리와 남양주예요. 구리시와 남양주는 그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에 구리시에서는 200억을 내고 있고 남양주시도 1,500억 정도 운영비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공사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교통공사 위에는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경기도민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전형적인 사례고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여기 구리시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하고도 오기 전에 통화를 했고 이건 네. 구리시 의원 자격으로 나하고 같이 이건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우리와 된다. 남양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호중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하자고 했고요. 네.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서울교통공사나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주 좁아 빠진 이 생각, 지역적인 생각만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 지금 더불어 잘 살아가는 걸 만들어야 되고 강력철도 이러면은 사실은 수도권이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하죠. 자꾸 벽을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수도권이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 전철을 타는 우리 별내나 또는 구리 주민들, 남양주 주민들은 서울에서 일을 하러 가잖아요. 네. 서울에서 경제 활동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또 복귀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이걸 단절시키려고 하는 소화적인 자세 있잖아요. 그런 자세가 아주 한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지자체에 협의 없이 정비열차 편성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한다. 네. 이것도 좀 이해가 잘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이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협의 없이 한 걸로 돼 있어서 제가 조만간에 서울교통공사도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네. 국토부에서 또 이걸 심의를 최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윤호중 장관하고는 좀 임무 분담을 했어요. 네. 국토부 장관한테 좀 이런 것들에 문제 제기를 해라. 나는 서울교통공사하고 서울시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풀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네. 발로 뛰고 있는 김명주 네, 네. 의원의 모습을 네. 볼 수가 있는데 교통이 이 경기도 또 네. 특히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또 중요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가장 부산. 경기도민들의 가장 수건이 가장 애로사항이 교통 문제입니다. 예. 통상 이제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내요. 28분 정도. 근데 서울 주민들 같은 경우는 50에서 55분 정도, 50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55분 내외인데 경기도민들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5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OECD 국가처럼 가려면 30분 내로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울시와 경기도 수도권이 하나가 돼서 연결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저렇게 담을 자꾸 쌓으려고 하고 있으니 네.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잖아요. 네, 이 문제 이거 네. 중요한 현안입니다. 네, 김병주 의원이 정말 속도감 있게 또 네. 추진력 있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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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다음에 오셨을 때도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자,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 내란 특검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또 미진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네. 이게 국민들의 마음일 거예요. 내란 그렇죠. 청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끊으면 안 되고 계속 함께 손잡고 연대하고 지켜봐야 된다. 네. 또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거 다시 네, 한번 네. 생각하게 됩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못다한 말씀 있으면 제가 끝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내란 특검에서 종료가 되고 발표가 했는데 이제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내란 척결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내란 척결을 완결을 못 지으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 빚을 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란 척결을 위해서 종합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해줘야 가능한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해 주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국민적 여론 없이는 법을 함부로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내란 척결에 응원봉을 든 정신으로 같이 이제 힘을 모을 때가 됐습니다. 특히 철옹성 같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 국민의힘 내란에 대한 연관성 수사하려면은 2차 종합특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척결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저희가 또 지켜보겠고요. 다음 네. 주에 뵙고 미진한 부분들 또 어떻게 풀어갈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